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문가정 지적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지적은 크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지적을 배워요. 이 지적이 토지의 표시를 공부를 해요. 2장은 무엇을 배우느냐? 지적 공부를 배웁니다. 이 지적 공부가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럼 3장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것, 이게 토지 이동이죠. 그죠? 그래서 3장은 토지동을 배워요. 그럼 이제 4장이 남았는데 그 4장은 청량을 배운다. 그럼 여러분들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딱 출발을 해보세요. 제가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이때 지적에서 우선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6개가 있죠. 이걸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 거는 결론은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재, 지번, 지목은 청량을 하지 않아요. 면적, 경계, 좌표는 청량을 해. 어떤 토지의 면적을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때는 청량을 해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 말을 달리 말하면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청량을 하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졌거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인천시 남구 연수동에 있어요. 지번이 100입니다. 지목이 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이 500제곱이에요. 자, 500제곱이에요. 자, 이때 소재, 지번, 지목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500제곱이 면적이고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그 말은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해요.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청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경될 수 있죠.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변경됐다고 이 경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재가 변했다고 해서 청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지번이 100번지죠. 이 지번이 100번지에서 200번지로 지번이 변경됐다고 해서 경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면적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지목이 전이죠. 전은 밭이거든. 허가받아서 집 짓다. 그럼 지목이 대가 되죠. 지목이 변경됐다고 해서 경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면적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소재, 지번, 지목이 변했다고 해서 청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합병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할 때 자 봐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자 보세요. 100제곱이에요. 그럼 여기는 200제곱이에요. 그럼 이게 경계입니다. 그죠? 자, 이 표현을 달리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기는 갑의 땅입니다. 여기는 갑의 땅입니다. 그럼 여기는 을의 땅이에요. 여기는 병의 땅이에요. 여기는 정의 땅이에요. 여기는 무의 땅이에요. 그 말은 갑의 땅과 갑의 땅 소유자가 동일하죠. 소유자가 동일할 때 이 경계는 의미가 없죠. 그럼 만약 이 토지의 면적이 100이다. 이 토지의 면적이 200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에 소유자 갑입니다. 여기에 소유자 을입니다. 소유자가 다르죠. 달랐을 때 이 경계는 중요해요. 자, 여기 소유자가 병이죠. 여기 소유자가 갑이죠. 소유자가 다르죠. 그럼 이 경계는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토지 소유자 값, 여기 토지 소유자 값, 소유자가 같죠. 그럼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거든. 합병을 하면은, 저 보세요. 이 두 개 필지의 면적을 합산해 버리면 300제곱이 나오죠. 이 면적은 두 소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합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합병했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따라서 합병을 할 때는 청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은 이거는 시험에 넣을 확률은 50%입니다. 50%일 때 출제인이 물을 때는 청량의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물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 청량의 대상은 13가지가 나와.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익숙을 자꾸 시켜야 돼요. 이때는 오늘은 청량을 하는 13가지를 외울 것인가, 안 하는 4개를 외울 것인가. 오늘은 안 하는 4개만 이해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청량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의 절차인데 여기서는 무조건 출제를 합니다. 청량의 절차는 시험에 낼 거리가 많아요. 그럼 처음에 여기 보니까 지적청량 의뢰서가 있고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가 있죠. 여러분들 의뢰서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입니다. 그러면 지적청량 신청서는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그것은 청량을 하는 사람한테 제출해야 되겠죠. 청량은 누가 하느냐? 지적청량 수행자예요. 여러분들 지적청량 수행자의 예를 들어라. 그게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주변에 공사의 이름을 가진 거는 많죠. 뭐 수자원공사다, 관광공사다, 도시개발공사다 많죠. 그 중에 대한지적공사라는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대한지적공사가 청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사인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게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그럼 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청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의뢰서를 받았죠.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이 글자와 이 글자 위치 바꾸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 지적청량 수행자 하면 맞는 지문이고 지적소관청 하면 맞는 지문인데 여기다가 지적소관청, 여기다가 지적청량 수행자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된다 이 말. 두 번째는 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하는데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2개가 있어요. 그건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적청량 성과의 검사와 지적재조사 청량은 의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검사는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가 하는데 지적청량 수행자가 했던 청량을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하느냐, 검사를 받고 등록을 해요. 그러면 검사는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검사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적재조사 청량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도면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실시하는 청량이 지적재조사 청량이에요. 이 지적재조사 청량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지적소관청에다가 위임을 해놓는 거예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는 의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뢰할 수 없는 2개를 나중에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청량을 합니다 하면 그걸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청량을 할 때는 청량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숫자거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청량 기간은 5일입니다.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적 청량 여기서 청량을 하는데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적 기준점 설치 이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면 청량 기술자 아저씨들이 청량을 하고 있어요. 할 때 저 아저씨들은 도대체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고 청량을 하느냐 하면 그 말은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하느냐. 청량을 할 때는 기준이 되어주는 점들이 있어요. 이게 지적 기준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지적 삼각점을 하나 설치해요. 여기에 지적 삼각점을 하나 설치해요. 여기에 지적 삼각점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은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설치된 기준점이 부족해서 설치해 가면서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에서부터 15점 이하를 설치할 때는 4일을 더 주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 초과하는 4일에 4점마다 하루씩 가산을 한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듭니다. 자 보세요. 청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고 여러분 여기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법으로 정해놨죠. 이때 우리가 기준점을 설치를 하면서 청량을 할 때는 날짜를 더 줘요. 이때 하나에서부터 15개 이하는 4일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 기간도 4일 더 주고 검사 기간도 4일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15개를 초과 설치할 수 있거든.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4점. 4점이라는 말은 16개, 17개, 18개, 19개, 여기에 1개, 2개, 3개, 4개, 여기 하루를 더 주는 거예요. 즉, 하나 초과해도 하루, 2개 초과해도 하루, 3개 초과해도 하루, 4개. 이걸 하루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루를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합의가 나오죠. 그 말은 청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인데 지적 청량 의뢰인과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해서 별도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때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해라.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럼 합의를 했다면 20일에 4분의 3은 15일이잖아요. 20일에 4분의 1은 5일이잖아요. 그 말은 20일 중에 15일은 청량기간이 되고 5일은 검사기간이 된다. 이게 28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만약 4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40일에 4분의 3은 30일이죠. 4분의 1은 10일이죠. 그 말은 40일 중에 30일은 청량기간, 10일은 검사기간이 된다. 이건 29회 시험 문제였어요.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이거를 딱 배웁니다.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하는데 지적 청량 수행자가 했던 청량을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할 때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합니다. 즉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하고 지적 청량 수행자가 했던 청량에 대한 검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부근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경계보건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경계를 복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지상 경계가 있고 도면상의 경계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자 이렇게 됐어요. 갑의 땅이다, 을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를 도면에다가 등록을 해 놓겠죠. 이렇게 도면에다가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갑의 땅이다, 이게 을의 땅이다 이 말. 그럴 때 땅에서 이 경계는 담장으로 돼 있겠죠. 도면에서 이 경계는 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때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경계 분쟁이 발생해서 그럼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청량을 의뢰하거든.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해로 와요.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도면을 들고 온다. 도면을 들고 와서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해서 갑의 땅과 을의 땅의 경계는 여기다 빨간 말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면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표시해 줬다. 복원시켜 줬다. 이게 경계 복원 청량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경계 복원 청량은 이 경계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이 땅의 면적까지는 계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경계만 표시해 줘요. 따라서 경계만 표시해 주니까 면적은 계산하지 않거든. 그럼 면적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면적이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면적이 변했다는 말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은 옆집의 면적이 줄어든 겁니다. 그게 바로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이 발생을 하거든. 그러나 경계 복원 청량은 경계만 표시해 주는 거지 면적은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받아들일 때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면 땅바닥에 이런 게 있죠. 동그랗게 이렇게가 도시가스, 상수도, 광케이블 이런 표시가 땅바닥에 박혀 있죠. 지적 기준점도 이런 식으로 땅바닥에 전부 다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다. 이게 만약에 이런 표시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지적 삼각점에 설치된 위치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지적 삼각점에 설치된 위치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 외워도 됩니다. 지적 삼각점과 지적 삼각점 간의 점과 점 간의 거리는 2 내지 5km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봅니다. 만약 여기에 지적 삼각점이 하나 설치되어 있다면 여기도 하나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설치되어 있거든. 이 점과 점 간의 거리가 평균 2 내지 5km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하나 설치되어 있고 5km 앞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조점을 하나씩 설치를 합니다. 보조점을 하나씩 설치를 해요. 이 보조점을 지적 삼각 보조점이에요. 이 보조점은 점과 점 간의 거리가 평균 1 내지 3km예요. 그 말은 여기 하나 설치되어 있고 2km 앞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또 하나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 도근점입니다. 도근점. 도근점은 점과 점 간의 거리가 평균 50m에서 300m까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지적 도근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기준점은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거미줄처럼 딱 설치를 다 해놨어요. 이게 지적 기준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지적 기준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 지적 기준점의 종류는 3가지가 있거든. 그럼 여기 보니까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밖에 그렸던 게 지적 삼각점, 중간에 있던 게 지적 삼각 보조점, 이게 지적 도근점입니다. 이게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열람 발급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되었거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적 삼각점입니다.
지적삼각보조점이에요. 지적도근점입니다. 자, 앞으로 저하고 수업을 할 때 여러 개가 나오면 무조건 2개로 분류를 잘해야 돼요. 그럼 여기도 3개죠. 그럼 3개는 2개로 나누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누면 된다는 말은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관리를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하고 열람 발급도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에. 그런데 요 지적삼각점 관리가 있고 열람 발급이 있거든. 지적삼각점 여러분들 삼각점이 있어 보이느냐? 보조점이 있어 보이느냐? 삼각점이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인다는 거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거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 거는 지적삼각점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람 발급은 공개죠. 공개는 다양한 게 좋죠. 그래서 위는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고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도 되고 지적소관청도 되고 아래는 이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전부 다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관리도 지적소관청, 열람 발급도 지적소관청에다가 열람 발급을 신청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 이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삼각을 지적도근점은 지적소관청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열람 발급입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지적삼각점은 이 지적삼각점이죠.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다가 하고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이거죠. 열람 발급은 지적소관청에다가 한다. 이걸 나중에 암기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위원회가 나오네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볼게요. 이 지적위원회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오죠. 이때 지적위원회는 2개입니다. 2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앙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지방은 시도도 지방이고 시군구도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만 있습니다. 시군구에는 없어요. 그럼 이게 딱 해결이 된다면 이 지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이루어지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이라 말. 그 말은 서울특별시가 있다면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청의 지적담당부서의 국장이 위원장, 과장이 부위원장.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 과장이 부위원장이다 이 말. 그 다음에 임기는 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없어요. 임기는 위원만 임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죠. 따라서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거예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죠.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심의 의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겁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는 1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적청량적부 심사죠. 중앙지적위원회는 업무가 5개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정책 개발, 연구 개발, 재심사,
청량기술자 양성, 청량기술자 징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외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 외워도 저절로 이해가 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심사고 여기는 재심사죠. 당연히 재심사는 상급기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사는 지방이고 재심사는 중앙이에요. 그럼 이걸 시험에 내거든. 자, 풀이라면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자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지적청량적부심사 이렇게 나오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적청량적부심사와 재심사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풀이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청량 파트를 배우고 있거든. 여러분들 청량을 하면은 자 경계 분쟁이 발생을 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청량을 하면은 경계 면적이 변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한다는 말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면 옆집의 면적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청량을 하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지적위원회고 그 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사 재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풀이를 내보면 이렇게 되죠. 지적청량이죠. 그럼 청량을 했는데 적부잖아요. 그러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그 말은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바로 잡아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청구는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가 관할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시도리사를 거쳐서 그럼 여기다가 지적소관청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쳐서 이걸 시도리사에게 신청한다 이러면 또 틀린 거예요.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그럼 이걸 중앙지적위원회 또 틀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청량적부심사는 관할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로 회부. 자, 여러분들 여기와 여기를 구별해 보면은 시도리사를 거쳐서 가죠. 시도리사를 거쳐서 가니까 청구서는 시도리사한테 갑니다. 그럼 시도리사는 청구서를 받았다면은 지방지적위원회로 보내겠죠. 이걸 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로 회부 보낸다 이 말.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회부 받았죠. 받았다면은 받은 날로부터 자 여기 나와있죠. 60일 이내 심의 의결을 한다 이 말. 그런데 사안이 중대해가지고 60일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럼 부족하면은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리사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시도리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구인들은 결과를 통지받았죠. 받았다면은 받은 결과에 만족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 겁니다. 불만족하면은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 지적청량적부 심사입니다. 지적청량적부 재심사입니다. 그럼 처음에 청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통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가 있다. 이 말. 그러면 좀 전에 지적청량적부심사라는 말은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다. 바로 잡아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럴 때 청구는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가
관할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도리사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청구서는 시도지사한테 갑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청구서가 올라왔다면 60일 이내 심의 의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대해가지고 60일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심의 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리사에게 보냅니다. 이걸 송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시도리사는 송부 받았죠.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구인들은 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결과에 만족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불만족하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그 재심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여기에 통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구인들은 통지를 받으면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적부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낼 때 옛날에 시험 문제는 요 날짜가 전부 다 시험 문제예요. 근데 최근에는 주어도 플러스를 시켰어요. 그 주어를 플러스 시켰다는 말에 여기 시도지사죠. 이걸 지력소관청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시도지사죠. 이걸 지력소관청이라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걸 시도지사 지력소관청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주어 이게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건지 지력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이걸 구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갔죠? 그럼 이 절차가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회부하면 되고 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면 되고 사안이 중대해서 부족하다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을 하고 심의 의결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해두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걸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있잖아요. 지적 파트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파트가 두 개로 나누거든. 하나는 지적 파트. 하나는 등기 파트예요. 이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하면 3대 1입니다. 그 말은 등기가 3입니다. 지적이 1입니다. 달리 말하면 등기가 지적보다는 3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적은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은 12문제가 나오죠. 이거는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12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지적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지적은 단순 암기입니다. 이게 국장이냐, 시도지사냐, 지력소관청이냐, 60일이냐, 90일이냐, 30일이냐, 15일이냐, 이거는 단순 암기예요. 그러나 등기는 있죠. 법이거든. 이거는 민법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민법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시법 공부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요. 그래서 민법을 기초를 하면 이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제가 4가지만 딱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어요. 등기부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등기 시간에는 여기다가 부동산 표시라고 쓰고 여기다가 권리관계라고 써요. 근데 지적에서는 토지만 배우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토지의 표시와 여기 나오는 토지의 표시는 일체이 됩니다. 그럼 불일치했을 때는 지적공부가 기준이에요. 토지 표시가 변했다면 지적공부를 먼저 고칩니다. 고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알려준다. 이게 등기 촉탁이에요. 두 번째,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소유자, 권리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소유자와 여기 나오는 소유자는 일체이 됩니다. 만약 불일치했다면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보고 지적공부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고친 내용을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려준다. 결론, 등기부는 권리관계 소유권을 주로 공시하고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한다. 이게 하나. 두 번째는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이 6개 중에 하나라도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 그래서 토지 이동이 뭔데? 그거는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가 지적 소관청이에요. 이 지적 소관청이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냥 바로 지적 소관청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 하나 덧붙인다는 게 지적 공부입니다. 이 지적 공부가 대장이 있다, 도면이 있다, 경계점, 자배등록부가 있다. 대장의 종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이렇게 나온다. 도면의 종류에는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그냥 종류는 없고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 등기부는 소유자를 중시하고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를 중시하고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고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고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는 여기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배등록부. 대장의 종류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도면의 종류에는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적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입문 과정을 마쳐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있잖아요. 이제 등기 파트로 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지적은 1, 2, 3, 4장 고루고루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 특별히 여기서 출제가 많이 낸다. 여기서 많이 낸다. 고루고루 출제를 해요. 그러나 등기는 특정 부분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리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등기 파트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쉬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